더 이상 국장에만 머물 수가 없어서 미장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는 중이고요. 기사를 봐도 몇 조 원이 미장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합니다. 미장으로 많이 건너갔다라는 거죠. 미장은 250만 원 이상부터는 22%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정도의 세금을 감수하고서도 국장보다는 미장을 선호하고 있다. 근데 금투세가 추진이 되면은 아마도 이동은 본격화되겠죠. 거래 앱 안에서 환전을 해서 미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까지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 앱을 사용하는데, 계좌에서 계좌로 현금을 이동하는데 1분, 환전하는 데에는 또 1분, 총 2분이 걸리더라고요. 미장에 투자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비중을 많이 미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국장에 너무나도 많은 지뢰가 깔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손쉬운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국장이 앞으로도 금투세 도입과도 같은 더 나빠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장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매수한 두 종목은 애플과 테슬라고요.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가격이 너무나도 착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 중이고,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계속 모아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언론사들에서 나쁜 소식들을 너무나도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했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기사에서 하도 나쁘다고 호들갑을 떠니까 오히려 그걸 호재로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큽니다. 물론 악재가 실체하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했겠죠. 그러나 길게 봤을 때 테슬라의 투자 재료에 손상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쁜 기사는 곧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역학과 산업 내에서의 타 경쟁사들과의 알력 싸움의 일환으로 테슬라가 유독 나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덕에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테슬라의 투자 재료 2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테슬라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테슬라 주식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미주반이 블로그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또 이 블로그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타임라인 안에서 사업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고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로그 주인이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령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스페셜하게 멘탈 케어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투자할 때 멘탈을 붙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혹시 테슬라 주주인데 아직 이 블로그를 몰랐다면은 다른 주주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도 사용하기 아주 좋은 채널이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이제 달면은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블로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테슬라 주주들끼리 동지의식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고, 블로그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도 미주반이 블로그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퍼온 내용이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테슬라의 올해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인도량이, 즉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다. 컨센서스, 즉 기대치에 부응을 한 숫자가 나왔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4분기를 포함한 2023년도 전체 실적이 양호했음을 끝으로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악재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리콜 문제인데, 사실상 리콜이라는 언어 선택 자체가 실제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이제 가짜 뉴스였던 건데, 정확한 표현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느꼈을 때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직접 AS 센터를 방문해서 수리받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개념의 리콜이 아니고, 그냥 운전자가 테슬라 차량 운행하는 중에도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악의적인 의도라고 생각되고요. 게다가 이제 기사를 보면은 리콜 숫자가 160만 대,
뭐 200만 대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전 차종이라고 뭐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상황과는 정말 많이 다른,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왜곡된 뉴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거겠죠. 본인도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을 미국에서는 FUD를 자극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데, F가 fear로 두려움이고, U가 uncertainty로 불확실성, D가 doubt로 의심이란 뜻입니다. 테슬라의 반대 진영에서 능동적인 공격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를 마약쟁이로 엮어서 이제 불안감을 조정하는 것 또한 대표적인 FUD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 3 하일랜드 출시 뉴스도 보이는데, 성과는 뒤에서 실적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1분기 실적이죠. 동시에 나온 뉴스가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베스트셀링 카로 등극을 했다라는 뉴스인데, 참고로 미국차 최초로 세계 1위를 기록한 차종이고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를 제치고 1위를 한 것도 역시 처음이다 보니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때가 올해 1월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utos in the future will be electric. We believe in 5 years, 75% to 85% of all sales will be electric.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뉴스도 시끌시끌했었는데, 테슬라 주식 5천만 달러 어치를 이틀간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고요. 그만큼 테슬라의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캐시우드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캐시우드가 예상한 2027년에 테슬라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아주 화랑일 경우에는 2,500달러, 아주 불황이면은 1,400달러,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캐시우드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3년만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면 최소 8배는 먹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20배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20배는 다소 비현실적인 느낌이 없지 않다. 근데 주가는 가봐야 아는 거죠. 절대로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드가 이렇게 큰 투자자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잃은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로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에 통큰 베팅을 하고 있다. 이 기사가 또 1월 15일 뉴스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캐시우드 평단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죠. 멘탈적으로 이제 캐시우드보다 평단이 낮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 뉴스도 보이는데, 인도가 세계 4번째 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언젠가는 들어가야만 하는 시장이 바로 인도죠.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인구 숫자 1위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리스크를 상쇄시켜줄 거라는 기대가 크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도의 특성상 전기차를 당장 파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2월 달에 주춤했던 주가가 인도 진출 뉴스로 살짝 반등을 하나 싶더니 느닷없이 큰 폭으로 추락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대충 나왔다는 거죠. 한 달만 딱 봐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2단계에 거쳐서 테슬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이유를 정리하면 5가지라고 합니다. 1번, 중국 춘절로 인한 1분기 인도량 부진. 2번, 기가 프리몬트 모델 3 하일랜드 생산 속도 부진. 3번, 기가 베를린 인근 송전탑 화재 사건으로 생산량 감소. 4번, 중국 디플레이션 조짐에 따른 내수 시장의 수요 둔화. 5번, 고금리 장기화로 고가의 전기차 수요 둔화. 여기서 중국산 전기차들의 비상과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실적 부분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준 분위기고, 앞으로도 중국 시장 점유율과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합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는 테슬라 주가의 핵심 재료는
전기차 판매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산 스마트폰이 범람을 한다고 해서 애플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고,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의 주가를 버텨준 역할을 할 것이지만 테슬라 주가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달아주는 요인은 자율주행 시장 지배 혹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인프라의 지배력,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랑 에너지 저장 장치랑 기가팩토리, 충전 인프라 등등 테슬라만의 에코시스템 구축이 완성이 되었을 때 테슬라의 본격적인 동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캐시우드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가 예측을 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미주반이 블로그에서 2분기에 기대에 봄직한 재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과 슈퍼차저 인프라 관련 내용도 있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사이버 트럭 모델 3 하일랜드와 같은 신규 모델의 활약,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 기대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보이는데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재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차저 소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충전 인프라를 B2B로 경쟁사들을 상대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미 경쟁사들이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만든 슈퍼차저의 이름이 NACS라고 하는데, 이미 GM에서는 NACS의 규격에 맞는 충전 포트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였고 NACS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를 채택을 한 거예요. GM의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를 사용해야만 되고, 그렇게 테슬라에게 사용료를 묻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근데 GM 외에도 수많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NACS 충전 포트를 표준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성장과 더불어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테슬라가 장악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차로 비유를 하자면은 세계 1등 자동차 회사랑 세계 1등 주유소를 동시에 운영을 하는 격이고요.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력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대리운전 회사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했다는 겁니다. 전기차 판매, 충전 인프라 판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 완전히 다른 세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현재 상황. 충전 인프라랑 이제 자율주행에서 앞으로 계속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이 완전히 새로운 뉴스인데,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8일은 왠지 중국을 겨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8이라는 숫자가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숫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완성된 형태의 로보택시가 8월 8일, 즉 4달 뒤에 나올 거라는 약속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는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의 다음 단계잖아요. 그래서 한 8월 8일에 자율주행의 완성본 정도를 선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만 해도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죠. 어쨌든 8월 8일이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보택시는 올해 안으로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로보택시가 등장하면은 택시 산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겠죠. 테슬라가 택시 산업을 장악할 거라는 의지는 어쨌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이익인 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사업에만 머무는 게 아닌 대리운전, 택시, 주유소까지 모든 걸 다 영위하는 전초는 사업가고, 사업 영역은 전 세계고요. 시장 점유율은 손대는 산업마다 모두 다 압도적인 1위다. 다만 시장이 만개했을 때도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로보택시를 준비하는 경쟁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 의지는 확고해지고 있고요. 테슬라 주식을 계속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